자, 위험물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음과 자음을 알지 못하면 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물에서는 위험물의 모음과 자음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잘 학습하지 않으면 위험물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책의 구성상 약재화학 파트에 가서도 역시 이 주기율표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율표는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선 제가 이제 미리 판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형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전형 원소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 세로를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하는 거고 가로를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표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지금 수소부터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1족 원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족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롱슘, 바륨, 라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이 원자 기호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성 요소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또 반복되기도 하겠지만 자,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원자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생긴 게 바로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핵 안에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인데 이 핵을 중심으로 양성자와 중성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고 그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 자, 우선 이 주기율표가 완성된 기본은 뭐냐면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원자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옛날 러시아의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이 그동안 발견된 여러 가지 63종의 원소들을 가지고서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의 모즐리까지 와서 완성된 게 바로 주기율표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이 뭘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규칙을 고민하다 보니까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를 가지고 양성자 수가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양성자 수를 가지고서 원자 번호를 매길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가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자 수가 하나면 원자 번호는 1번이 되겠죠. 그렇게 매긴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도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성자가 같은 원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원자 번호를 매기게 됐는데 수소 1번, 헬륨 2번, 그리고 리튬 3, 베릴륨 4, 풍소 5, 탄소 6, 질소 7, 산소 8, 불소 9, 네온 10, 나트륨이 11, 마그네슘이 12, 알루미늄 13, 규소가 14, 인이 15, 황이 16, 염소가 17, 아르곤이 18, 그리고 칼륨이 19, 칼슘이 20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11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11개라는 뜻이에요. 양성자가 11개. 자, 규소가 14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14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 8, 8, 18, 18, 32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8, 18, 18, 32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고 3에다 8 더하니까 11이고 11에다 8 더하니까 19가 되는 거고 19에다 18 더하니까 37. 그 다음에 37에다가 18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5. 55에다가 32 더하니까
87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루비디움 원자 번호 37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37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2, 8, 8, 18, 18, 32 그다음에 여기는 8, 8, 18, 18, 32 이렇게만 암기를 하면 얘네들은 원자 번호를 다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자, 2에다가 8 더하니까 10이고 10에다 8 더하니까 18, 18에다 18 더하니까 36, 36에 18 더하니까 5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에다 32 더하니까 8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 요 사이에 뭔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이원소가 되겠습니다. 전이원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냉정하게 보면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전이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이원소. 그래서 원자 번호는 이렇게 연번이야. 3번, 4번, 11번, 12번, 19번, 20번인 것처럼 37번이니까 38번, 55번이니까 56번, 87번이니까 88번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여기가 20번이라고 여기가 21번이 될 수 없는가? 왜? 중간에 전이원소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원자 번호를 어떻게 매길 거냐? 여기가 36번이니까 여기가 35, 여기가 34, 33, 32, 31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번이니까 53, 52, 51, 50, 49. 그 다음에 86이니까 85, 84, 83, 82, 81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형 원소에 대한 원자 번호는 다 매긴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수 그랬어요. 자, 브롬 또 치소라고도 하죠. 양성자수가 몇 개입니까? 3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죠.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전자는요, 궤도를 형성할 때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물론 반복이 될 텐데. 자, 이 궤도에 들어가 있는 전자 개수는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n제곱이라고 하는 공식. 자, 첫 번째 궤도 1 집어넣으면 여긴 2개 이상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 2 집어넣으면 2는 4, 2는 8, 8개 이상 못 들어가고, 3 집어넣으면 3, 3, 5, 9, 2는 18, 18개 이상 못 들어가고, 4 집어넣으면 4, 4, 16 곱하기 2하면 32개. 결과적으로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궤도는 전자가 8개가 맥시멈, 그 다음에 18개가 맥시멈, 그 다음에 32개가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방 핵은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러분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 간에는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는 반면에 또 청력, 벗어나려고 하는 힘도 공존하기 때문에 궤도를 형성하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인력과 그 다음에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가 만약에 2개다 하면 양성자도 2개라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원자 번호만 알면 양성자수 몇 개? 9개. 전자수 몇 개?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만 알면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질량수라고 하는 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각각을 다 더하면 되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더해주면 되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무시할 정도야. 얘는 거의 가벼워. 그래서 결국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질량수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만약에 나트륨이 11번이다 하는 것은 양성자는 11개, 전자는 11개. 여기까지는 정보가 지금 됐어요. 근데 중성자수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또 규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중요한 규칙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보통 위험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원자량까지 좀 같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 규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자량, 물론 이제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원자량 규칙이라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홀수 번호면 곱하기 2 플러스 1, 원자 번호가 짝수 번호면 곱하기 2 하면 바로 곧 원자량이 됩니다. 자, 이거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적용이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 1번이잖아요. 그러면 1이라 했는데 이 규칙에 의하면. 근데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 1번이고 1번이면 3이라 해야 되는데 3이 아니라 1이에요. 그 다음에 베릴륨은 4번이면 짝수인데 짝수면 곱하기 하면 8인데 8이 아니라 9. 질소는 7번이면 홀수면 7은 7번이면 홀수면 7이 14 플러스 1에서 15라 해야 되는데 14. 염소는 17번인데 17번이면 곱하기 2 하면 34 플러스 1 하면 35인데 35.5. 아르곤은 18번이면 짝수면 36이라 해야 되는데 40.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이 규칙에 해당이 돼요. 홀수 번호는 곱하기 2 플러스 1, 짝수 번호는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외적인 거 5개.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원자량을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볼게요. 자, 헬륨이 2번이니까 짝수죠. 곱하기 2 하면 4가 될 거고요. 리튬은 3번이니까 홀수, 따라서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7. 풍소는 11, 탄소 12, 산소 16, 불소 19, 네온 20. 나트륨은 23,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27, 규소 28, 인 31, 황 32, 칼륨 39, 칼슘 40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 이 규칙에 맞는 거죠. 이 규칙에 맞지 않는 바로 얘네들. 수배, 질, 염, 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1번인데 1이고요. 베릴륨은 9, 질소 14, 염소 35.5, 아르곤 40. 자,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량 규칙에 의해서 원자량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금방 얘기했던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중성자수 계산까지 되죠. 원자 번호를 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해준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성자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중성자수. 중성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걸 넘기면 되죠.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자, 나트륨 11번이고 23이에요. 양성자수 몇 개입니까? 11개. 전자 몇 개입니까? 11개. 중성자수는 위에서 아래 빼면 되죠. 1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자, 베릴륨이 4번이면서 9예요. 그러면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니까 곧 4개가 되는 거고, 전자수는 원자 번호니까 곧 4개 되고,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는 거니까 9에서 4 빼면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 번호를 알게 되면, 원자량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각각의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를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가 맥시멈 채워질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요건 이제 지워도 되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뭔가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1번, 3번, 11번, 19번.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얘네들은 수소는
전자를 채우다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궤도는 여러 개 있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궤도 전자 하나만 채우는 거야. 리튬은 3개 있으니까 처음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가 채워지는 상태.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 결과적으로 맨 끝에 전부 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하나씩 남았으니까 얘네들은 일족 원소가 되는 거야. 일족 원소. 일족 원소. 바깥쪽, 맨 바깥쪽 궤도를 가전자 궤도라고 합니다. 이 가전자 궤도에 전자가 하나씩만 남았기 때문에 일족 원소가 되는 거고, 수소는 채우다가 첫 번째에서 끝났고, 리튬은 채우다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났고, 얘는 나트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규칙은 전체 다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베릴륨 해볼까요? 베릴륨. 베릴륨하고 마그네슘 해보겠습니다. 4번이고 12번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 몇 개 채웁니까? 2개, 그리고 2개가 남아요. 마그네슘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가전자 궤도에 전자 2개를 채웠으니까 애들은 2족 원소가 되는 거고, 얘는 채우다가 두 번째에서 끝났으니까 2주기 원소, 마그네슘은 채우다가 세 번째에서 끝났으니까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륨 같은 경우가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9개라면 9족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원자는 옥테트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우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8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는 안정해지려면 맨 바깥쪽 가전자 궤도를 전자를 8개를 채워야 안정해지는 거야. 따라서 얘를 8개를 채우면서 바깥으로 하나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역시 맨 바깥쪽 가전자 궤도 전자 하나. 그래서 하나. 따라서 일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안정해지려면 맨 바깥쪽 가전자 궤도가 8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해. 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일가지향적인 원소들이 되는 거야. 전자 하나 버리면 플러스 일가, 전자 2개 버리면, 얘네들도 안정해지려면 2개 버려야 되죠. 물론 첫 번째 궤도는 2개만 채워도 안정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궤도서부터는 8개를 채워야 안정한 거고. 자, 따라서 얘네들이 전자를 2개를 이뤄야 되니까 플러스 이가지향적인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자, 나트륨의 경우하고 나트륨 플러스하고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 나트륨은 금속으로서의 나트륨입니다. 금속으로서의 나트륨. 그래서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11번이고 23이고, 물론 나트륨 플러스 11번이고 23인데, 문제는 얘는 양성자수가 몇 개냐면 11개, 전자수 11개, 중성자수 12개가 되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건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니까, 자, 양성자수는 여전히 11개지만 전자수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중성자수 역시 12개가 되는 거죠. 이 전자의 개수의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트륨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자라든가 무슨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은, 물속에 있는 나트륨 다 이걸 말하는 거야. 나트륨 플러스 무기질 이온.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험물에서 삼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물과 만나면 얘는 수소가스를 발생해. 발열 반응이 생기면서 수소가스를 발생하니까 얘는 석유 속에 저장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야 안정한 물질이야. 자, 어떻든 이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는 틀리다.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염소가 불소로 해볼까요? 불소. 자, 불소가 9번이면서 19입니다. 그러면 얘 그 다음에 불소는 이 마이너스하고 또 다른 거죠. 9번이면서 19에 돼 역시. 얘는 양성자 개수 9개, 전자수 당연히 9개죠. 중성자수 10개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은 걸 말하는 거야. 따라서 양성자수는 9개지만 전자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죠. 원래 9개였는데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여전히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조금만 좀 더 해볼게요. 자, 이건 우선 여러분들 그 양성자수와 전자수와 중성자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느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금방 우리가 불소가 이제 마이너스 전자를 잃은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1족, 2족 원소는 했어요. 3족도 당연히 이와 다를 바 없고요.
자, 만약에 5족을 해볼까요? 5족. 5족 같은 경우에는 질소 7번, 인이 15번이야. 그럼 7번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15번은 전자를 15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개, 5개, 2개, 8개, 5개가 되는 거야. 아, 얘는 마지막에 전자가 5개 남았으니까 5족 원소가 되는 거야. 5족 원소. 5족 원소인데 5개를 버려서 아까 제가 옥테트 룰을 말씀드렸죠. 5개를 버려서 안 정해질 수도 있지만 전자 3개만 받아오면 얘는 8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5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를 얻어오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가 지향적인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가 지향적, 전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도 마찬가지예요. 불소, 염소. 자, 9번, 17번이에요. 2개 채우고 7개 남았어요.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남았어. 그럼 얘네들은 마지막에 전자가 7개 남았으니까 7족 원소가 되는 건데 얘들이 안 정해지려면 전자를 하나 받아오면 8개가 되는 거잖아. 전자 하나 받아오면 8개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 지향적인 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7족 원소들은 마이너스 1가 지향적인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자, 헬륨 전자 2개인데 2개 채우고 끝났어요. 완벽합니다. 네온 2개, 8개, 10개잖아요. 전자가. 그러니까 2개, 8개 채워서 완벽히 끝났어요. 아르곤 18개니까 2개, 8개, 8개에서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지 않으니까 영족.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지 않다 그 뜻이에요. 자, 따라서 얘네들은 어떤 물질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얘네들은 산화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어떻든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율표상에서 1족부터 0족까지 얘네들의 기본 개념 우선 그 각각의 원자들이 그 원자 번호를 구성하는 원자 번호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양성자수를 가지고 부여를 했다. 그 사실. 그럼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다 더한 거죠.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더해준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물론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자, 금방 우리가 1족 원소가 플러스 1가 지향적, 여기가 플러스 2가, 여기가 플러스 3가 4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그리고 0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1가 지향적인 원소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 플러스 2가 지향적인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를 이룰 수 있는 금속성 원소, 이쪽은 전자를 얻는 비금속성 원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 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소하고 만났다. 얘는 플러스 1가 지향적, 얘는 마이너스 1가 지향적.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첨자에 써주게 되면 NaCl, 바로 염화나트륨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났다. 얘는 플러스 3가, 얘는 마이너스 2가.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첨자에 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Al2O3, 산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합물의 형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Cl하고 만났다. 얘는 플러스 2가, 얘는 마이너스 1가.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첨자. 그러면 MgCl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화합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어떻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와 원자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그 위험물이나 약제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 원자량, 원자기호 쓰는 것까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주기율표별로 이제 그 플러스 1가 지향적 또는 플러스 2가 지향적 어떤 것들이 원자가를 어떻게 지향하는지를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전자수와 동일한 거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해준 것이 질량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